라디오 코리아 모닝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남가주 지역 주택 가격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5%를 넘어섰는데 이처럼 이자율이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면은 그때는 과연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주택 시장의 분위기와 전망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모기지 이자율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 30년 모기지 이자율이 5% 돌파했죠. 글쎄 말이에요. 국책 모기지 기관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 만기 모기지 이자율은 평균 5%를 찍었습니다. 네.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거의 10년 만에 5%를 기록한 건데요. 불과 6주 전만 하더라도 4% 미만이었고요. 네. 그리고 작년 11월엔 3%도 채 안 됐었습니다. 네, 네. 이처럼 몰기지 이자율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은 과연 주택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건가, 아니면은 떨어지면 또 얼마나 떨어질 건가 궁금하거든요. 네,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이상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그 정도의 가격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LA타임스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네. 주택 가격은 오히려 계속해서 앞으로도 상승하는데 다만 그 상승폭이 남가주의 현재 연간 상승폭보단 줄어들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현재 연간 상승폭은 17%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나온 이제 기사들 보면은 뭐 이 미국의 집값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팔린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이 중간 가격이 37만 5,300달러. 그러니까 이건 뭐 미국 전국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와 비교해서는 뭐 택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어마운트지만은 네.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올랐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가 올랐다라는 보도를 보면은 정말 이 집값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모기지 이자율이 상승한 최근 남가주 주택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모기지 이자율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과거를 보면 가격 상승이 슬로우해졌는데 네. 남가주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긴 하다고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오픈하우스 찾는 사람들도 좀 줄었고요. 네. 그 주택 구입하려는 오퍼 또 모기지 신청 역시 감소했습니다. 샌퍼난도와 샌가브리엘 이쪽을 담당하는 좌안 언더우드 부동산 에이전트는 뜨겁던 열기가 한풀 꺾였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여전히 셀러 마켓이긴 하지만 그건 확고하지만 예전엔 오퍼가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한 주택에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대여섯 개 정도로 꽤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셀러 측이 특별한 요구를 하기도 점차 어려워지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LA 카운티를 담당하는 랜디 코나드라는 에이전트는 바이어들이 모기지 이자율을 고정시키지 않아서 크게 뛴 그 모기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에스크로우를 포기하고 마는 경우를 지금 몇몇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네. 코나드라 에이전트는 물론 그렇다 해서 주택 수요가 슬로우 다운해지고 있다, 느려지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주택 중간 가격을 보면은 그런 점이 잘 나타난다면서요. 네, 어제 나온 이 리서치 펌 DQ 뉴스 자료를 보면요. 남가주 6개 카운티의 3월, 그러니까 지난달 중간 주택 가격은 73만 5천 달러입니다. 1년 전보다 16.7% 치솟은 가격입니다. 그 한 달 전인 2월에 15.4%가 올랐었는데 그보다 더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지난달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엔 중간 가격이 22% 그렇게 치솟았는데요. 그로써 1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네, 중간 가격이. 네, 남가주에서는 처음으로 그 중간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어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지난달 자료는 모기지 이자율이 그나마 지금처럼 많이 오르기 전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3월 자료는 아하. 대체로 2월에 에스크로를 시작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겠죠. 모기지 이자율이 막 오르기 시작했을 때죠. 지금보다 한 1%포인트 낮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주택 가격이 조금은 떨어지는 경우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알토스 리서치 창업자인 마이클 사이몬스는 셀러가 요구하는 매매가를 낮추는 수준, 보통보다도 여전히 훨씬 적은 정도라고 지적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 시기엔 가격을 낮추지도 또 올리지도 않는 편인데 가격을 내리는 경우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8일 기준 LA시에서 매물로 나온 주택들 가운데 전체 17.5% 매물들이 가격을 낮췄는데요. 이건 지난달 11일 보면 14%였는데 그보다는 더 많아진 수치입니다. 그래서 사이먼스는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웠을 지난해를 보면 주택 가격을 내리는 게 매주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매물가를 낮추는 추세가 계속이 되면 결국은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니까 점점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숫자도 줄어들 것이고 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단순 측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네, 이 중간 주택 가격 남가주에서 73만 5천 달러라고 전해드렸는데 네. 20% 다운한다 하면 올 초 평균 모기지 이자율 3.2%로 계산했을 때 이 레드핀 모기지 계산기를 이용했을 때 재산세와 보험 포함해서 매달 모기지 페이먼트 3,450달러를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평균 모기지 이자율 5%로 계산을 해보면요. 4,045달러로 오릅니다. 매달 595달러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LA 지역에서 100만 달러 주택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100만 달러 주택을 산다고 했을 때 한 달에 827달러 더 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 11월 모기지 이자율이 3% 미만이었을 때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1,000달러 가까이 더 어이구. 내는 셈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주택 구입자들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단순히 그 점만 보고 주택 가격을 전망할 수는 없겠죠. 이 주택 가격 하락을 막는 요소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주택 소유주들은 떨어진 가격의 주택을 당연히 팔고 싶어 하지 않겠죠. 장기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가격으로 꽤 재미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난해 주택을 판매한 이웃들보다도 주택 가치가 오른 상태에서 지금은 팔고 더 남길 수 있다는 평가인데요. 그렇지만 가장 최신 자료랑 이제 비교를 해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할 수 있는데 꼭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팔려 하지 않는 그 주택 소유주들이 많다는 게 부동산 에이전트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지금 모기지 이자율 3% 미만대로 내고 있는데 이거 팔고 새로운 주택 이제 사게 되면 더 높은 모기지 이자율 낼 수 있게 되고 그럼 굳이 지금의 낮은 모기지 이자율 버려가면서까지 이사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 다른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뭔가요? 2000년대 초반 부동산 시장 거품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했을 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그 당시엔 차압주택들 또 쇼세일들이 많지 굉장히 않았습니까? 많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보다 모기지 론 받는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졌고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 구조가 이제 탄탄해지면서 뭐 실직 또는 금리 인상 이런 것 같은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변화하는 조건들에서도 주택 소유주들이 좀 덜 취약해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차압이나 쇼세일 매물이 이전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 하락폭도 많이 적을 것으로 이제 그 경제학자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환경이라면 매물이 늘어나고 판매가 줄어드는 추세가 최소 2년 정도는 지속되고 난 후에야 가격 하락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아이고, 그때는 정말 깡통 주택이 많았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손든 사람들이 많았고 차으로 이제 넘어간 집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지난 일요일에 말이에요. 지난 일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LA 타임즈에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 네. 사우스 패사디나 지역에 120만 달러짜리 주택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가격은 120만 달러였는데 네네. 그 집이 얼마에 팔렸는 줄 아십니까? 얼마에 팔렸어요? 250만 달러에 팔렸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비싼 주인이 가격에 팔렸네요. 애스킹한 프라이스보다 2배 이상의 가격에 팔린 거예요. 그만큼 경쟁이 많았겠죠. 경쟁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남가지역 주택값은 예전처럼 말이죠. 뭐 이게 무슨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그냥 깡통 주택이 되고 이런 상황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렇군요. 어느 정도 이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집값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뭐가 또 있습니까?
모기지 이자율이 5%를 찍고도 오픈하우스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고요. 네.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많은데요. 이 첫집 장만에 나서는 28살에서 34살 사이 이 밀레니얼 세대 인구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다는 점. 그게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데 한몫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많은 미국인들은 팬데믹 기간 자산이 좀 불어났다 해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으로 돈을 번 사람들도 있고 또 주택 가격이 이제 올라서 그렇게 돈을 벌기도 했고 또 정부 혜택도 있었고 네. 거기다가 여행 많이 안 가고 외식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지출이 줄면서 돈을 모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가 그만큼 많아져서 사실 모기지 이자율이 오른다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는데요. 네. 그만큼 다운 페이먼을 많이 할 수 있는 캐시가 있으니까 그걸 높은 모기지 이자율을 좀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평가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 모기지 이자율이 7, 8%가 됐을 때 남가주 주택 가격 1, 2% 떨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 게 지금도 5%대의 이 모기지 이자율이 저도 미국에서 40년생을 살았습니다만은 아직도 싼 거거든요. 그렇죠. 이 이자율이 그렇죠. 무지무지하게 네. 싼 거예요. 아직도. 맞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75년도인가에 제가 첫 주택을 샀을 때 그때 6.5%였어요. 그 당시에. 네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근데 지금 뭐 5%면은 이것도 굉장히 낮은 지금 모기지 이자율이기 때문에 아직도 집을 살 수 있는 이 집을 사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 네. 너무나 지금 뭐 밑에까지 내려갔던 그러한 이제 시기가 벌써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오늘 박현경 기자의 그 알려주신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비싸거나 싸거나 무조건 집은 사라. 부동산은 무조건 사라. 그건 무조건 재산이 된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또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 네. 자꾸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부동산 시장은 글쎄요. 뭐 아무리 모기지가 이자율이 올라간다 그래도 남가주에서는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 이 비율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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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